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튼튼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의 발언이 조금 논란 아닌 논란을 좀 빚고 있는 모양이죠,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제 상황, 그러니까 일본과의 갈등 문제를 얘기하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뭐라고 진단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합니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가 튼튼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튼튼한지 살펴보면요. 경제 성적표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올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요.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을 기록했고요. 8개월 연속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에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악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이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합니다라고 얘기했으나 김민지 기자의 뭔가 경제 성적표를 보면 글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과연 지금 튼튼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데 제2의 IMF 위기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예. 그런데 경제는 심리라고 그런 어떤 혼돈을 좀 없애자. 그래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김민지 기자가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건전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지금 피치나 무디스나 일본이 A1이에요. 우리가 AA-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용 등급을 지금 받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 GDP의 238%입니다. 미국이 105%고 한국은 40%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도 지금 4% 정도가 되는데 3.9% 정도 되는데 그게 미국하고 얼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나쁘다고 우리가 엄중하다는 얘기 표현을 대통령도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이른바 통계 주도 성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정권에 유리한 일부 지표만 가지고 해서 정권이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력하죠. 사실 조금 전에 김민지 기자가 얘기했는 것처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꼴찌이고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최근에 그와같은 증시 성장을 했을 때도 거의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아가서 또 보면은 그것 이외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악이고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제 조카뻘에 있는 사람들 30대가 돼서도 지금 일자리를 제대로 못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서초동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서초동 1층에 가면은 다 임대입니다. 제가 수임하는 사건들도 보면 불황형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대통령의 어떤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중궁궐에 있으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표현은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메시지를 함에 있어서 이 필터링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부장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합니다라면서 든 근거가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유지했다. 이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현장의 경제 지표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1997년에요.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 신용등급 평가를 받았었어요. 신용평가사로부터. 근데 한 달 뒤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나친 경제 낙관론 아니냐? 뭐 어떻습니까, 조 부장? 자, 우선요. 지나친 비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에요. 어허.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IMF 위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용환 앵커가 말했듯이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실물 경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의 신용등급을 다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둡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식적으로 왜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까? 국민들은 다 어렵다고 해요. 동아일보 근처에 있는 식당 주인들만 해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허허.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 경제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튼튼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전혀 대통령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청와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IMF 당시에는요. 오히려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했는데 바로 IMF로 맞았거든요. 국가부도 사태.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 평가 문제가 변동이 없다거나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 실물 경기가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어제 발언 중에요. 취업자 수가 늘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 늘었습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6월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28만 명이 왜 늘어났는가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고령자였습니다. 고령자. 그리고 정부가 어르신들. 세금으로 만든 공공 단기 알바 이 일자리가 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률이라고 하는 20대 실질적인 어떤 구직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장밋빛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김 교수님. 예. 대통령이 지금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여전히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아주 뭐 경기가 부양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관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고의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4천억이 넘고 전 세계에서 이 외환 보유고만 따지면 9위에 해당되는 상당히 탄탄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GDP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GDP 같은 경우는 PPP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2023년이 되면 일본보다 한 단계가 위로 가는 지금 이 지표는 이 수치는 우리가 낸 게 아닙니다. IMF에서 공식으로 제공한 거고 예. 지금도 31위, 32위 차이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비관하지 말자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건실합니다, 튼튼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그런데 약간 대통령 발언 중에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고용 안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면서 든 근거가 있었습니다. 무슨 뭐냐면 얘기예요? 예.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났다 이것을 이제 근거로 들었는데요. 사실 실업급여라는 게 결국 실업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됐다는 거냐.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고용 안전망이 강화됐다고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꾸준히 잘 지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건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언뜻 생각해봤을 때는 실업급여와 이런 것들은 실업자가 사실상 지금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고용 안전망이 강화됐다라고 평가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맞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렵죠.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안전망은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국민에 대한 세금이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월급으로 가서 다시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실업자가 많이 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실업급여가 많이 제공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히 이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지금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경제의 펀더멘탈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고용망만 강화된다. 고용망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가 복지 아닙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뇌에 찬 그 자기 고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전략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민지 기자 어제 또 좀 강조한 대목이 있었다는데 어떤 거였죠? 일단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는 심리잖아요. 이 심리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어떤 뉴스들은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고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더군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가짜뉴스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조 부장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네, 오늘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요, 한 경제신문의 사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경제신문의 사설에서는 어렵다는 걸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가짜뉴스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우리 국가가 전체 흔들렸던 가짜뉴스. 2008년에 바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천안함이 북한이 아니라 저절로 뭐 폭발을 했다든가. 이런 게 진짜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한 그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쪼개졌었죠. 가짜뉴스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 여당에서 가짜뉴스라고 들었던 것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 서울시 같은 그리고 탈원전 문제, 코드 인사 비판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불리한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걸 어렵다고 비판하면 가짜뉴스로 몰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 대표가 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무언가를 했답니다. 궁금하시죠? 김민지 기자 뭐 한 겁니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예.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당연히 내일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보다 하루 앞선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국회 2층 로텐더홀이라고 커다란 로비가 있는데 거기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장소가 좀 의미심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대통령님, 정신 차려 주십시오. 이런 국민의 절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약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오후 2시 반 국회 본청 안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황교안 대표의 오늘 저 대국민 담화 발표는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무엇을 노렸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8.15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잖아요. 경축사 하루 전에 뭔가 선점하겠다는 의도였을까요? 자,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자, 두 번째, 형식. 야당 대표가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셨던지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이례적이죠? 장소. 아까 황교안 대표의 어플을 보이셨을 거예요. 이승만 동상 앞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시점, 형식, 장소 다 이례적, 뭔가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김 교수님 뭐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국민 담화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인 중대사를 얘기할 때만 사용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한다거나 뭘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할 때 하는 건데 아하.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어떤 무게감을 두고자 이렇게 8.15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용이다.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모범답안 같은 내용이에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미래 준비하는 나라, 화합하고 통합하는 나라, 평화 새 시대. 이거 뭐 새로움이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야당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이 견제를 하고 이러고 제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때는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러한 것 없이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또다시 반복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무게감을 가질까 예.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